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심의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지금 리포트도 이제 계속 봤습니다만 국회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무제한 토론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본회의로 이제 법안이 가면서 한 치 앞을 이제 내다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더 추가로 중재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은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본회의를 연 다음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안. 요게 이제 180석, 5분의 3, 제적은 5분의 3, 180석이 필요한 건데 네. 요렇게 요거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넘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회기 쪼개기라고 하죠.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회기를 본회의를 3번을 1일짜리를 3번을 열어 가지고 이 법상으로 이를테면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네. 그 회기가 끝나면은 이게 자동 종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 해당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일짜리를 3개를 만들어서 넘기는 살라미 전술이 이제 있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살라미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이 회기 종료의 건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자정이면 자동 종료돼요. 종료됩니까? 예, 그리고 네. 오늘 회기 종료의 건을 올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요거는 법상으로 텀이 사흘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날. 열리고요. 또 한 번 열리게 돼 있는 게 5월 3일 날 열리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하루씩 27일 오늘 하루에 다 끝나고 그리고 30일 날 또 하루에 끝나고 그리고 3일 날 끝나고 그래서 오늘은 검찰청법을 올렸고요. 그러면은 이 30일 내는 검찰청법을 이제 필리버스터로 못 하니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그날 올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일 날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3일 날에 이제 투표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이거를 올리게 상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인준을 받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인 거죠. 네,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강제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종료하는 의석수 5분의 3 의석이 필요한 그런 대응 방안은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171석이고 예. 여기에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무소속 아니면 소수정당을 포함해서 6석 그리고 권은희 의원 지금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이거를 다 하면 178석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 6석이 더 들어오면 184에서 185 정도까지 양양자 의원까지 더해지면 18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이 당론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을 찬성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은 4월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건데 예. 필리버스터는 이를테면은 소수 정당이 이를테면 다수당의 어떤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없애는 법안,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거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이 당내 없다. 명분이 그렇군요. 없다라는 네. 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럼 민주당은 그런 불안하게 이거를 저지하는 거를 정의당하고 손잡는 것보다 그냥 살라미 전술로 가는 게 더 확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회를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살라미 전술로 민주당이 대응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달리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겠네요.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정이 되면은 그냥 회기가 종료가 되고요. 뭐 네. 필리버스터를 굳이 멈추게 할 뭐 민주당이 멈추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와서 그냥 아마 뭐 사실상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4월 그 통과 목표라고 했는데 하지만 4월 통과는 좀 어렵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4월 통과가 목표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의 1차 데드라인은 네. 5월 3일이었거든요. 5월 3일 날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국무회에 올릴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의 그 어떤 계획은 5월 3일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지만 그때 못 열리더라도 5월 1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통과를 시켜서 임시 국무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총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열어가지고 이거를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5월 3일이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걸 처리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5월 10일 이전에 이제 추가로 임시국무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뭐 희박해 보이고요. 네, 뭐 그런 여러 상황입니다. 네. 여러 지금 언론 인터뷰라든지 발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중재안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이 본회의까지 간 이 법안이 그 법안의 이제 문구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그 문구를 눈으로 본 건 아니어서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박병석 의장이 이 중대했었던 그 중재 합의안과는 좀 다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예, 뭐가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법안 소위가 법사위에 법안 소위가 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건 조정위가 열렸잖아요. 예. 이 와중에서 몇 가지 이제 논쟁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범죄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를 부패하고 경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등 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를 또 나중에 추가로 넣을 포함시킬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부패 경제, 그러니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바꾼 거예요. 등을 중으로 바꿨는데 이거를 또 국민의힘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등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어서 별건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는 못하더라도 경찰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라고 불리우는 이를테면 다른 거를 이른바 이제 단일성,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 수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없애기로 일단 양당이 합의도 한 상황인데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냥 통과가 돼 버렸어요. 네. 법안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논의가 되던 거가 아니고 원안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까지 가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뭐 검찰의 이제 주장인 거죠. 이 보안 수사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좀 더 이제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이제 문구 자체도 어디까지를 별건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그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전문가에 따라서 좀 해석의 범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주빈을 잡았잖아요. N번방 사건.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를테면 음란물 뭐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검찰이 이를테면 생각해낸 게 범죄단체 구성이란 거를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것도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뭐 논리도들도 있어서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검찰청이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검찰의 안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계나 아니면 그 일반 그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그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되는 지점도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일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그 위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절차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지요? 일단 뭐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앞에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뭐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중요 핵심적인 거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헌법 제 12조 3항에 보면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영장이 이제 법관이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인데 요거가 그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거를 수사가 포함되는 거다. 어떻게 수사를 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되느냐라는 거니까 수사를 사실은 헌법이 검사의 수사를 보장하는 거다라는 거가 한쪽이 있는 거고요. 아니다. 이거는 영장에 관한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지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또 헌법학자들의 이제 일견의 무리들이 있는 그 어떤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립하고 있다, 팽팽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각자 견해가 있는 거다. 그 중에서 검찰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부 이제 그 헌법 이 학자들은 이를테면 이제 이 어제 이 법사위에서 이 안건조정위에 보면은 이제 탈당한 그 민영배 의원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민영배 의원 본인이 사실은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한 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의한 그 의원이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역시 이제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이걸 어떻게 이 타당성을 볼 건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죠. 과연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될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 헌법 72조를 보면은 이 국민투표에 이제 부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단신으로 전해드렸듯이 이제 선관위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선관위의 얘기는 이거를 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6.1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뭐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역대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총 6번의 국민투표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있었던 게 1962년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은 3공화국 출범입니다. 그 이후에 69년, 72년, 75년, 80년, 87년 이렇게 6번 있었는데 다 뭐냐면은 4공화국 출범, 5공화국 출범, 6공화국 출범, 유신헌법 개정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이 고쳐지고 지배체제 자체가 고쳐지는 변경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헌법에 나와 있지만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게 형사소송법이나 이를테면은 검찰청법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국가 안위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법안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개별 법안들에 대해서 이거를 붙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또 하나는 중요 정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입법 아까 전에 앵커도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법입니다. 입법. 예. 그러면 삼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행정부가 하는 법에 대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붙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사법부 것도 붙이고 예를 들면은 뭐 입법부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하게 하라고 지금 헌법이 저렇게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계속 이제 강행을 한다면 뭐 이제 법적인 타당성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직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검수완박 이 법안 관련 논란이 워낙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고요. 이것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신임 대통령 본인의 이제 이 신임을 묻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정치적 리스크도 있는 일이죠.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실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어보는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도 좀 달랐는데,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없고, 요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또 한 달 동안 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처음에 좀 허니문도 가지고 좀 뭔가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고, 아까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당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뭔가 거리를 두는 거 같이 하는데, 또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사안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신구 권력 간에 좀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그 양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론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윤석열 당선인 측도 오늘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을 보면은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당히 이 쓰는 단어가 좀 강경한 그런 그 단어를 선택을 했죠.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제 여기 대해서 대응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책무에 집중해 주시라 뭐 이런 그 대응을 했습니다. 양측의 그야말로 뭐 신경전이라고밖에 보기 어려운 그런 양상인데, 자, 이런 게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인터뷰를 했을 때 요 발언을 놓고 당선인 측에서 반발하거나 발언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분명히 받을 거, 반박이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다 내려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참고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다 말하고 나는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겠다. 예. 이제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겠다. 다 그래서 털어내고 가겠다. 다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가 읽혔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뭐 아이러니다 이런 것도 했지만 되게 조심했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 급작스럽게 안보 공백이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좀 읽혔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저는 사실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차라리 퇴임 후에 하시는 게 저거는 나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이미 이렇게 나온 거고,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강한 수위의 발언도 반박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선인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제를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정격 충돌, 대충돌 뭐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위 조절을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나가는 대통령, 이제 들어오는 이 대통령 당선인 양측 간에 이제 날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각자의 이제 발언을 넘어서 여야 이제 정당의 이제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당장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전체적인 전국의 분위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측의 결집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대선을 방불케 하는 검수완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를테면 서로를 좀 자극하는 단어들 많이 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방선거에도 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윤심 아니면 이 문심 아니면 뭐 명심 이런 것들로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누구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늠하기가 지금은 힘들다. 굉장히 예. 박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여론을 좀 따르고 중도층의 마음을 따르는 쪽이 좀 더 결국은 웃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